갑작스러운 결산 안개가 성 전체를 덮쳐 모든 시계와 수레가 멈춰섰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세비나가 외쳤습니다. 당장 이 안개를 걷어내야 해요. 모든 것이 마비되었잖아요. 그녀는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재빠른 해결사였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세비나와 몇몇 성의 지도자들은 복잡하고 임시적인 순결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계약은 안개를 잠시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대가로 미래에 치러야 할 약속 증서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결산 안개는 빠르게 걷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세비나의 신속한 조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위기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눈앞의 안도에 취해 있을 때 아르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재정 기록을 살피는 조용하고 끈기 있는 관찰자였습니다. 아르킨이 걱정하는 것은 숨겨진 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의 지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약속 증서가 발행될 때마다 조용히 키를 키워나가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안개를 치우기 위해 서명한 순결 계약은 결국 숨겨진 산이 더 많은 흙과 돌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과 같습니다. 아르키는 말했습니다. 세비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르킨, 당장 급한 불을 껐잖아요. 안개가 계속되면 성 전체가 무너질 뻔했어요. 산은 저렇게 조용한데 왜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르키는 숨겨진 산의 그림이 새겨진 오래된 동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은 빠르게 자라지 않지만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이 성벽보다 높아지면 그 산 그림자가 성의 모든 빛을 영원히 삼킬 것입니다. 결산 안개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세비나는 다시 눈앞의 바쁜 일상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숨겨진 산의 그림자는 지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는 미국 셧다운 해제가 국가부채 증가 허용이라는 모순적 현실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셧다운은 미국 정부 기능의 일부가 멈추고 공무원들의 급여가 지연되며 국립공원과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왜 생겼는지 그 제도적 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셧다운의 시작인 1870년 지출 초과 금지법은 정부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었고, 당시 목적은 정부를 멈추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명확히 하고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그런데 1980년대 초 미 법무부가 예산이 만료되면 정부는 비필수 기능을 모두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셧다운 제도가 사실상 확정됩니다. 즉, 셧다운은 법과 정치 체계의 의도적 설계라기보다는 법률 해석의 변화가 만든 우연적 산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셧다운이 이렇게 자주 반복될까요?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분리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하원, 상원, 대통령을 거쳐야만 통과됩니다. 어느 한 기관이라도 반대하면 예산은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 양당제 구조가 더해지면서 예산이 정치적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세금, 복지, 국방, 이민 정책 등 모든 이슈가 뒤엉켜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면 셧다운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셧다운은 분명 손실입니다. 정부 기능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민간 부문의 불확실성 증가, 소비 심리 악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셧다운은 재정 절약도 아니고 개혁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치 갈등의 비용일 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심각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셧다운 위기가 닥치면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느냐? 결국은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승인된 지출을 위해 반드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 상한이 걸려 있으니 위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니 셧다운이 해결되었다고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환호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더 많은 부채 발행이 허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셧다운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셧다운은 표면적으로는 긴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채 증가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에요. 정부가 일시적으로 멈출 때마다 경제적, 정치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결국 부채 한도를 높이고 그 결과 미국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도, 장기적으로는 병이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미국의 재정 정책은 점점 더 불안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는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금리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국방, 복지, 의료비 증가가 겹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형태가 고착화되고 있죠. 셧다운이라는 제도는 결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 위험을 확대하는 제도적 아이러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셧다운 문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셧다운과 부채 협상은 세계 경제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매번 셧다운 위기가 올 때마다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셧다운의 해결은 항상 국가 부채 증가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안도감 속에 장기적 재정 위험이 조금씩 확대되는 셈이지요. 결국 이 제도는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모두에게 비용만 남기고 효율성은 거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가 멀리 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제도와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이를 늘 주의 관찰해야 한다는 현실이겠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